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 현찰입니다. 현찰. 이때까지는 몸의 근력을 기르는 준비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실전 싸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도별로 한 2달 가시면서 계속 거꾸로 가셔서 그 전에 기본서나 혹은 부속법령집이 됐건 판례집이 됐건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낯선 정도만, 낯설지만 않을 정도만 되셔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따박따박 거기 가지에 나뭇잎이라든가 살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셔서 지금 정도 보시면은 뭐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파이널 가서 또 전범위 계속 지금부터는 문제를 돌리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출제자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성문법 개국가니까 성문 헌법에 있는 130개 조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의적 한계, 문헌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는 거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성문법이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이 해석을 보면은 원래 이제 민법에서 사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문의적 해석, 논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그래서 이게 물리적 해석이라 그래요. 합해서. 그러니까 문헌의 뜻을 보고 그 다음에 문헌이 애매하면 앞뒤간의 그 이치를 따라서 이게 물리적 해석이고, 그 다음이 역사적 해석이라 그랬어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그걸 만들게 된 배경, 그지? 그 법조문을 만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체계적인 해석이래요. 체계적인 해석.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얘기는 문헌, 그 법조문의 앞문헌과 뒷문헌, 또는 그 한 법률에 있어서 앞문헌과 뒷문헌과 다른 A라는 법률이 애매하면 B라는 법률의 체계로 봤을 때 이건 이런 뜻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로.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처음 이제 해석의 어떤 틀을 쌓으신 분이 사빈이라는 분인데,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 역사라는 게 이제 이것도 제가 박사과정에서 한 학기 듣다가 머리가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성문법 해석하는 게 이건 뒤로 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 도대체 그게 법률을 만든 사람의 그때 당시에 입법자의 뜻이 뭐냐,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법률안을 제안했던 국회의원이냐, 정부 기한했던 공무원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그때 논의됐었던 그 국회의원들의 뜻이냐, 재정에 땅땅땅 통과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며칠 전에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줬던 국회의원들의 뜻이냐, 아니면 발의자의 뜻이냐, 아니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헌의 역사적이라는 것이 만들 때의 뜻이냐, 지금의 뜻이냐, 뭐 이런 거. 복잡해지니까 빼버리고, 이게 3순위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가 뭐냐, 한목적적인 해석이라는 게 나와요. 한목적적 해석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럴 때 이런 뜻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설사 규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목적적 해석인데, 이 한목적적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될 거예요? 뭐라 그러지? 변형의 우려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해석에서 이게 한정합헌 한정위원이 요리가 하면은 한목적적 해석이 만약에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 문의적 뜻을 벗어났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이건 나한테 큰일 나. 왜냐면은 지금까지 얘기는 이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애들이 만든 뜻을 해석하는 건데, 사실 이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데가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이 한 개도 없어. 3부 중에서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것, 헌법, 민주적 정당성이 1촌이야, 1촌. 짱, 본인 당사자. 그 다음에 1촌이 국회, 법률. 두 번째가 2촌, 국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만든 거 행정부. 근데 행정부는 대가리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죠. 대통령 우리가 뽑았으니까. 사법부는 시험으로 뽑아. 그런데 거기서 막 이게 이 뜻이야 막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 혹시라도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어. 상위법 체계 하에서 잘못됐어. 전문적인 판단 하에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전문적인 판단 하에 그 규범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
헌법 법률에 위반된 명령. 그래서 죽일 수는 있지만 지네가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돼. 이런 뜻은 아마 이런 뜻을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이거 큰일 나. 사법부에 의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사법부에 의한 법을 형성한다 그래. 형성을 하게 되고. 근데 왜 한문을 시작해 갖고 한글로 처음에 한문으로 해갖고 지금 이런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한문으로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모르는 단어 나올 텐데. 여기까지만 한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문법에서는 이게 딱 있으면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1순위 문의적 해석 빼도 박도 못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있다. 뭘 어떻게 부장 3인 해석 절대 안 돼.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게 다반사겠죠. 왜요? 헌법이 너무 압축적이잖아. 투표로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없거나 애매한 게 이런 뜻 아닐까? 여기 이제. 그게 이제 그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해가는데 학설이 나와요. 학설. 이 학설 중에 과연 누가 아까 여기 했었더니 사법부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했었던 거 그게 판례고 결정례. 한글로 써. 판례고 결정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도 구별해서 쓰셔야 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에서는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그리고 판결이 누적된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사실 법원에서는 이 각 신급이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각 신급별로 전국 판결에 이르기 전에 쬐끄맣게 이거 집행정지, 증거 능력 인정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전국 그 신급도 없고 딱 한 번이고 거기서 끝나는 걸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실 결정례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요걸 이제 사법부의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눠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 70% 교수님들 중에서 엄격하게 나눠서 그래서 판례 그럼 대법원을 말하고 최종심이 최고법원이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말할 땐 결정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이 물을 흐려요. 뭐라고? 이거 자꾸 판례라고 그래. 그래 놓고 나서는 나중에 조금 궁지에 빠지면은 내가 얘기했던 거는 저거였어 뭐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문에 결정례 나오면 문제가 없고 판례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면 좋은데 만약 판례 이렇게 나오면 이거냐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되 만약 한 지문에서 1, 2, 3, 4번 중에서 판례와 결정례를 나눠서 쓰고 있으면 그 판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법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래서 학설은 대개 공가의 세모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중에 판례 혹은 결정례가 어떻게 채택을 하고 있느냐.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 근데 학생들은 꼭 뭘 생각하냐면 학설이 이런 거에 흠치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 보이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여. 그게 있었나? 그거는 법 좀 보면 알잖아. 뭐 이런다고. 근데 그게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다만 여기서 우리는 헌법이 너무 압축돼 있다 보니까 무슨 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법률급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적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 이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던 부속법령이라는 게 부속법령. 그러니까 부속법령을 다 알 수는 없어. 근데 중요한 헌법적인 의미를 갖는 거는 좀 알아야 되겠다, 몰라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여기하고 여기. 뭐 범위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헌법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랬죠?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남 대신에 수험생이면 혹은 헌법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해하는 정도의 필요한 정도의 규범은 우리가 알자. 남이 맞는 거 그건 나도 맞자. 이 정도로만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겠지? 여기까지 시험 볼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다. 근데 출제자에 있어서의 국가가 의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뭐라 그래요? 절대 복수정답 같은 거에 휘말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교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휘말리면 재판 가서 꼭 이기게끔 해주세요. 그래요. 이기는 거? 있네 여기 이 문구가. 그럼 끝나. 여기 있잖아 여기. 국어 어휘적인 해석이고 나발이고도 없이 딱 그 문장. 뭐 예를 들어서 국적법 제 몇 조 몇 항에 딱 여기 있네. 그러면 끝난 거지. 근데 그 다음 여기 애매하지.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학설로 내면 그런데 여기 딱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판례요지 내면은 불행하게도 그게 이제 이거하고 거의 준하는 효과를 인정해줘서 재판에 가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 대신에 이거 하시기가 좀 어렵지. 왜?
딱 압축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뭔 뜻이지?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걸 이제 반복을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실 저렇게만 내면 출제하는 사람의 수준이 되게 폄하받아요. 에이씨, 그 비싼 출제를 받아먹고 고작 법전이나 긁어놓고 뭐 판례나 긁어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품격 있게 내려고 보면 이제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야. 국어가 있잖아. 뭐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으로서 장애가 없는 사람은 병역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리수가 안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휘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지문? 한번 나와봤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법적 확신까지 있으면 이걸 관습법이라고 그래. 농담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이 아닌데 계속 반복되고 그런 법이 있잖아. 이 정도.